그래서 네. 그게 미분양이 나고 그때 처음으로 아 나도 월세 받는 거를 조그만 걸 사보고 싶어 한 게 그게 한 15평이 6,200만 원 그 정도 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남은 돈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익을 받아야 돼. 저는 그 당시도 대출이 무서웠어요. 오늘은 저희가 어려운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아, 진짜 어려운 네, 손님이에요. 이분은 아는 분들은 말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연락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부동산계 고수십니다.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미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분을 저희가 처음 2016년 초에 만났어요. 그죠? 그때 처음 만났고 그때도 이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더 배우겠다고 이제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그때 김밥 옆에서 나눠줬나 봐요. 맞아요. 김밥 네, 나눠주고 책 나눠주고 책 나눠주고. 네. 아 그때 이미 스텝이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부동산 유명한 카페 스텝을 네, 하고 네. 계셨는데 스텝 하고 네. 계셨고 우리는 그 강의를 들으러 간 거예요. 네, 수강생으로. 네. 그때 되게 재밌게 배우고 맞아요. 네.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했던 네. 때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2016년이니까 진짜 시간 오래됐네요. 7년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 강의하시던 분들이 진짜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뒤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양산으로 네.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별로 없었죠.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네. 그때는 투자를 많이 직접 했던 분들이 직접 강의를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기도 네, 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하시고, 강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듣는지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강의를 듣고 그런 강의를 가지고 자기가 첫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이제 투자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좋은 봐요. 얘기. 근데 미담님은 묻어나오시네요. 2016년 이전에도 강의를 맞아요. 들어보셨던 거죠? 아니, 저는 이제 강의를 들었다기보다는 그 당시는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수도권에 그 투자하는 거를 카페를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 당시는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았었고 이제 카페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쓴 글과 나의 그러니까 저야 뭐 이제 원래는 지방에 살고 있었다가 2011년도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면서 수도권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역세권이 중요하다, 뭐 작은 평수가 괜찮다, 갭이 얼만큼 줄었을 때 얼마를 투자해서 살 수 있다는 거를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폐쇄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하는 서로 분위기였어요. 자기 네, 노하우를 맞아요. 나눠주고. 자기 노하우를 나눠주고. 네. 적폐들끼리 서로 그럼요. 네. 서로 돕자. 네, 그때는 2013년도 수도권이 조금 움직일 때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네에 사람들을 만나도 물어보잖아요. 부동산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다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맞아. 네, 말리던. 맞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둥. 네. 첫 번째, 평범한 가정주부셨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사실 다른 투자도 많았는데 또 하필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다. 맞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관심은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대학교 다닐 때 다닐 때요? 너무 아니, 투자를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네. 약간 사람이 기본적인 심리가 뭔가를 돈을 조금 넣어서 뻥튀기 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아마 대학 다닐 때 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모델하우스 앞에 네.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서 줄 서가지고 피를 받고 1,000만 원을 피를 받고 판대.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대학 때 그냥 뭐 과외를 하러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돈 1,0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돈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부동산이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그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돈이 좀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대출을 왕창 내가지고 집을 결혼도 샀죠. 일찍 하셨잖아요. 네, 결혼도 일찍. 27살 했으니까. 네. 그 27살 때부터 결혼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돈이 너무 없어서 돈 1,000에 30짜리 월세를 신혼집으로 1,000에 얻었어요. 30. 네, 1,000에 30을 1000에 30. 얻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집에 살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고 이런 집에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메인 아파트 작은 거라도 사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런 걸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상태여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세를 끼고 미리 사놓으면 현재 들어갈 돈도 적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쵸. 그래서 이제 첫 집을 장만한 거죠. 야, 대단하다. 1년 동안 그 과외를 그때는 전문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아서 3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제 과외로? 네. 기존에 있던 돈하고 맞춰서 그 1억 3천짜리 집을 새낀 걸 샀어요. 7,500에 새가 들어있는 집을 샀어요. 그러면 6,500 정도의 투자. 네, 6천만 원, 5,500. 5,500. 계산 똑바로 하셔. 네, 깜짝 놀랐네. 여기서 수학 실력이 나타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지? 1,0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했었고, 그리고 당장 들어갈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저희는 이제 1년 뒤에 들어갈 집을 사고 싶다 말을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에 세를 끼고 있는 걸 사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집을 샀죠. 그게 몇 년? 2004년도. 2004년. 20년 전입니다. 예, 2004년도에 첫 집을 그런 식으로 샀어요. 이제 그때는 대출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무서워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나머지 잔금을 했잖아요. 잔금을 하고 이제 그 당시는 남편이 직장이 조금 보증이 안 되는 직장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대출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돈을 이제 가족들이 조금 빌려줘서 잔금을 해서 그 돈을 3년 동안 이제 갚았어요. 열심히 갚았어요. 네. 열심히 갚았어요. 이제 부채 있는 게 너무 무서워. 싫어서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저희 집이 하나가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을 하면서 우선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2010년도에 이제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저희가 집을 팔고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파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내 집이 없어졌으니까. 집이 없어져서? 네. 집이 없는 게 되게 허무했어요. 그래서 판 날 단지 내 부동산 말고 그 옆에 부동산을 한번 가봤어요. 돈이 조금 남으면 하나를 사놓고 올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혹시 집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나 집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 왜 전세 사니? 물어보면 저 집이 다른 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동산을 갔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걸 알았어요. 거길 갔더니 창원에서 부산에서 아줌마들이 와서 10채씩 산대요. 그때가 왜요? 이제 시작할 때인가요? 지방? 네, 그쵸. 지방 그때 제가 대구 살때 왔었는데 대구 부동산이 시작할 때였어요. 네, 시작할 때였는데 창원이랑 부산 쪽에 부동산에서 돈을 번 아줌마들이 대구에 갭 투자를 하러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갭 투자의 개념도 몰랐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 제가 집을 산 거는 새 끼고 샀지만 실거주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집을 사나요? 물어봤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뭐 여기가 이제 나중에 역도 생기고 그리고 뭐 전세가 8천인데 매가가 9천이라 1,000만 원이면 산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때로 와서 사니까. 예. 와서 몇 채씩 산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주택자가 중과세였어요. 다주택자 중과세였는데 이명박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풀었어요. 네, 지방에 지방에 이렇게 된 주택들을 사게 되면 이걸 이제 중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책이 아마 나왔던 그런 것 거 같아요. 있었어요. 네, 그런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집을 팔았던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다시 받았어요. 사장님, 내가 집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이상한데 우리는 수도권에 가서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 모자랑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집을 살 수 있어요? 물었더니 그때 그 사장님 그랬어요. 그럼요. 1억 5천짜리 집을 1억 2천에 전세를 맞춰서 산대요. 그때 제가 집을 3천만 원 주고 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게 아마 갭 투자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그럼 저도 하나 사주세요. 그러고는 집을 거기다가 한 채를 사놓고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수도권은 굉장히 장이 안 좋았어요. 2011년도 그렇죠, 자체는 네. 왜냐면 그때는 저희 동네를 지나가면 인천의 청라, 나 송도에 미분양이 너무 많고 전세가 7천만 원이어서 34평 새 아파트의 전세가 7천만 원. 전설 같은 일이다. 네. 새 아파트인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기는 어디길래 전세가 7천만 원이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플랜카드가 정말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맨날 이렇게 하우스 투어 맞아. 그때 맞아. 예, 그때 그런 하우스 방송이 맨날.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수도권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집을 이제 계속 시세 체크를 하게 된 거죠. 대구에 사놓고 온 집을. 근데 실거래가를 계속 보는데요. 걔네도 이제 실거래가가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처럼 뭐 한 달 안에 신고는 아니지만 등기를 치고 나면 거래가액이 올라가는데 저는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테나를 꽂아놨기 때문에 계속 보게 계속 되는 체크를 한 집이니까.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마침 상승장이야. 맞아. 시기가 그러니까? 괜찮았던 게 그때 맞아요. 2009년에 부산 창원 요 경남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네, 네. 2010년도에 그때 대구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네. 광주도 그때쯤 올랐고 네, 네. 그때 딱 좋았네요. 다행히. 네, 네. 안테나 근데 그것도 일단은 욕망이 있어서 그쵸, 내가 그쵸. 이렇게 해서 돈 벌겠다는 그 욕망이 있어서 그거를 딱 욕망이 실행까지 있었는데 옆에 아줌마 때 네, 너무 떼부대를 충격적이었던 또 거 그러니까 온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괜히 오진 않았을 거야. 저 그쵸. 멀리서 그치. 돈 벌러 왔겠지. 네. 그래 나도 그러면 참여해서 돈 벌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 이 서울장이 움직이기 전에 천안에서 이제 그 미분양 난 전단지를 저희 집에 받았어요. 저희 집에 집에? 이제 제가 천안 미분양이 천양 얼마나 미분양이 안 팔렸으면. 얼마나 안 팔렸으면 그 천안 미분양이 이게 저희 그 아파트에 그 수도권까지 와요? 네 와요. 네. 얼마나 안 네. 팔렸으면. 네. 진짜. 천안 미분양이 왔었어 이렇게 신문에 끼어서. 근데 제가 또 그때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고를 봤는데 그때는 어떠냐면 소액 아파트 임대 수익률에 관한 광고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박하게 나 대구에 집이 한 채 있지. 그리고 나 지금 여기 전세 우선 살고 있지. 그러면서 미분양 아파트 이거 임대 수익률이 얼마지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 저기 궁금하다.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그게 지금 배방역의 배방 3점 그린코어예요. 왜 갭 투자들자들이 엄청. 네, 그래서 그게 미분양이 나고 그때 처음으로 나도 월세 받는 거를 조그만 걸 사보고 싶어 한 게 그게 한 15평이 6,200만 원 그 정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남은 돈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익을 받아야 돼. 저는 그 당시도 대출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가지고 그걸 그냥 온전히 대출 안 받고? 네, 6천 얼마 200만 원을 넣고 이제 월세를 받았던 거죠. 그게 아마 이제 그 대구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보고 그걸 거기다 넣은 것 같아요. 얼추 기억에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일반 가사를 팔고 일반 가사를 팔고 그걸 샀는데 그걸 보고 있는 동안 한 2년 동안 이제 수도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월세를 잘 받았어요. 이제 내가 갭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2013년도부터 이런 걸 조금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15년도에 아마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팔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목돈을 마련해서 천안, 이제 천안 거를 팔아서 그때 갭 투자를 천안도 그때 올랐어. 천안도 네, 제가 먼저 팔았을 올랐죠. 때는 올랐어요. 네. 그래서 9,600만 원 정도에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와우.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나니까 이제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지. 그러면서 좋은 경험이 됐네요. 네, 근데 그 대구 아파트 오르는 게 아마 저한테 되게 큰 경험이어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희 신랑한테 늘 하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수도권에 와서 전세 살 게 아니었어. 전세금으로 저 갭 투자 10개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포인트였어요. 맞아. 그래, 그 얘기를 늘 했어요. 차라리 월세 살고. 차라리 월세를 살고 늘 저렇게 저거 10개를 샀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게 맞았다고 생각해. 그 당시는 다주택자 중과가 안 풀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험을 걸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하기에는 좀 겁이 났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오를 줄도 몰랐으니까. 몰랐으럼요. 네. 그 경험이 그렇게 없으니까 네, 지나고 제가, 나니까 이제 그쵸. 그런 거지. 한 번 봤던 게 있어서 나 다음에 저런 기회가 있으면 꼭 그래야지.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우리 신랑한테 늘 얘기했어요. 저는 저런 기회가 있으면 꼭 저걸 하고 싶어요. 꼭 저희 집을 월세를 살고 갭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2015년도에 했어요.
아 진짜 했어요 네. 이제. 네, 실행까지 했어. 실행까지. 네, 그 사이에 저희 집도 이제 경기도에 그 아주 왜 바닥을 치면서 제일 원래 바닥 칠 때 사는 건 1층이에요. 그렇죠. 네, 바닥 칠 때 1층을 샀어요. 아주 최저가에 사서 2년 정도 보유하고 살다가 상승장 탈 때 저희 집을 최고가에 로얄층 가격으로 팔고 그 그렇죠. 돈을 싹 모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갭 투자를 1년 동안 했었어요. 월세로 들어간 다음에. 네, 월세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요즘 우리 봉쿠스 멤버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기에 1층을 후려쳐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안 1층 팔려. 안 팔리니까. 이제 매도자가 급하니까 네. 더 후려쳐서. 네. 근데 그거를 상승장 때는 제가 재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매물이 니즈가 없으니까. 니즈가 매물이 있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네. 완전 개꿀팁인데. 이 정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네, 많은 재미나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첫 그런가요? 질문에서 지금 엄청난 노하우들이 다 그러니까 나왔어요. 어떤 계기로 대학교 다닐 때 네, 사람들이 그렇죠. 분양시장에서 네. 줄 서 있는 거 보고 네. 나도 돈을 벌고 싶다 네, 네. 딱 느꼈고 네. 근데 그리고 결혼하면서 네. 집이 좀 어려운 네. 그런 집을 했더니 아니야 난 내 집을 갖고 싶어 이 그렇죠. 욕망을 그게 있었어요. 실현을 하셨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가서 부동산 소장님들 소개로 네, 갭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된 갭 거죠. 투자를 네. 했고 이게 좋은 딱 이제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실현을 근데 계속하면서 또 좋은 어떻게 경험치도 보면은 얻고. 무대포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네. 무서움도 있었지. 네. 그쵸? 그치만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맞아. 뭔가 이렇게 지르게 되고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얘기하면 할수록 이분은 참 투자자인데 탄탄하다 내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그런 경험 덕분이었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개꿀팀 나가는데 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지금 개수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좋아요 안 올라가면 방송 끕니다. 지금 좋아요 누르는데 1초 안 걸려요. 지금 여기서 팁 하나 나왔잖아요. 바닥장에서는 상승장 아닌 하락장 혹은 보합에서도 괜찮아요. 그때는 1층 아니면 탑층 이런 거 후려쳐서 맞아요. 산다. 근데 요즘은 탑층은 할인이 잘 안 돼. 맞아요. 요즘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찾는 아파트.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탑층이 층간소음 없다고 오히려 탑층만 찾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은 근데 대부분 안 찾아. 네, 맞아요. 1층은 진짜 안 나중에 찾아요. 1층은 딱 특정 수요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지. 맞아요. 급하지만 않으면 제가 받을 수 있어요. 1층은. 또 다음 질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미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갭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 공부를 또 많이 하셨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초기 부동산 공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이제 카페에서 지금 시중에 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카페에 다 있었어요. 그래요? 네.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음. 정말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분들이 거기 다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은 상태로. 네, 그 당시에는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뭐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누구요? 빠느? 아니, 뭐야 빠느님. 저는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투자 카페에서 이제 정보를 많이 배우기 시작했고, 왜냐면 제가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임장이라는 것도 다녀보지 않았고, 그 카페지기 분이 지금도 그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말 정보를 많이 퍼주셨어요. 여기 역세권에 이 아파트가 메인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정보를 많이 해주셔서 그거를 제가 이제 보고 우리 신랑한테 이제 가보자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 갭 투자를 이제 스스로 하게 된 거죠. 근데 갭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투자들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수원에 그 영통의 한골 주공 1단지가 네, 거기 네. 갭 투자 성지였어요. 거기서 뭐 돈 1,000만 원 놓고, 그러니까 2억에 사서 1억 9천에 전세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인천의 서구 당하동에 가면 탑스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소액으로. 싸게 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거기에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기억에 우리 신랑의 이제 그 신용대출 있잖아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끌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한 2천만 원도 안 들여서 샀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을 믹싱한 다음에 월세에 그 보증금하고 이제 월세를 가지고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돈이 얼마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를 세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경우. 이제 그래서 전세가 많이 안 올라왔을 때는. 네. 그래서 걔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매도가 됐을 때 그걸 모아서 수도권에 뭐 용인 수지 쪽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샀었어요. 초기에 투자 공부는 카페 위주로 했었고, 네, 그쵸. 거기서 많이 하고 전부 다 이제 실전으로 실전으로 다녀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뭐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면은 그거 실제로 가서 보고 보고 확인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구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게 맹신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에 수도 있지만 저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늘 뭔가를 해야 되진 않으니까. 한번 사놓고 나면 약간의 텀도 있고 수익 날 때까지 텀도 있고 하니. 딱 잠깐 시간 내서 부동산 가서 또 하고 오면 되고.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거의 커뮤니티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얻은 걸 가지고 실행하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도 이제 경매를 한번 입찰을 해보면서 이제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매 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적은 없고 이제 경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학습한 다음에 동네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저희 신랑한테 이제 우리 막내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막내를 이렇게 아기띠를 차고 둘이 입찰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쓰고 싶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차를 그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또 궁금하죠. 이 육아를 이미 애가 셋이고 막내가 태어날 때 아기띠를 하고 법원까지 가서 경매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육아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럼요. 아기 어리신 분들도 꽤 있고 그쵸. 되게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조금 젊었을 때 투자를 해야 이게 복리가 일어나니까 사실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말 아이 어린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또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육아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원래 신랑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 제가 이 신랑의 공부 뒷바라지를 좀 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입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다가 이제 남편이 졸업과 동시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남편 월급을 보고 현타가 온 거죠. 이걸로 살 수가 있나?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내 가외 수입보다도 적은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 회사를 다니는데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부동산에 되게 열심히 왜냐하면 근데 그리고 성공을 몇 번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그쵸. 이거라도 해야 된다. 네, 그쵸.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2채를 제대로 샀어요. 1년에 그냥 한 채만 처음에 매년 한 채씩만 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한 채씩만 사면 애들이 돌아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잘만 사기만 거의 하면. 풍차 돌리기처럼 그쵸? 돌아 나오는. 처음에 1호 사고 두 번째 2호를 샀더니 3년 차에 1호가 팔리는 거죠. 그러면은 팔린 거에 일부 수익을 가지고 나머지를 또 사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개만 제대로 사는 걸 반복적으로만 해도 남편의 월급 이외의 수익이 나온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힘들었지만 그쵸. 그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생각하고 힘들어도 그냥 멘탈 극복을 그냥 하신 거네요. 그렇죠. 몸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낮에야 뭐 정신이 없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물건을 샀거나 커뮤니티에 카페에 글을 보는 거는 뭐 낮에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밤에 애들 재우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뭐든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카페 가서 글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냥 1시간 정도만 계속 보면 다 읽어지잖아요. 그렇죠? 읽어지면 그 다음날은 또 쌓이는 걸 또 보게 되고 또 쌓이는 걸 보게 되고 이런 식인 거. 사실 저희가 미담님이랑 오랫동안 친했지만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한 적이 그렇죠.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이미 뭐 부동산 투자는 어느 정도 하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투자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냥 놀고 먹는 얘기였지. 네, 맞아요. 저희가 늘 그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저희랑 비슷하다 생각하는 것도 저희도 꾸준히
맞아요. 계속하자. 네, 맞아요. 그게 네. 작지만 꾸준히 네. 하는 게 맞아. 진짜 네. 중요하다.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거를 계속 하셨군요. 네, 맞아요. 나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나. 그쵸? 여자가 하기엔 너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부동산 투자만큼은 여자들이 투자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남자들은 멀티태스킹을 잘 못해. 그냥 하나만 이제 집중해서 옛날에 진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남자들은 수렵 채집에서 사냥을 하니까 네. 딱 목표물을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가정일을 하다 보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잘해. 보니 진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자들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근데 부동산이 제가 봤을 때는 멀티태스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동네에 딱 갔어. 그럼 동네 분위기를 한 번에 여러 그치, 정보를 맞아. 한 번에 딱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네는 괜찮다, 안 괜찮다.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 저만 해도 잘 못해요. 저희 와이프가 훨씬 잘하고. 저희 와이프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지만 제가 한 번씩 동네 데리고 가면 이 동네 좋다 안 좋다는 잘 판단해요. 그 동네 가격도 몰라, 시세도 몰라. 근데 이 동네 그 괜찮다. 여자들이 또 그런 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좋다. 여성의 그 약간 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부동산에서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집에서의 주인은 아내잖아요. 그치. 남편은 바깥 생활을 좀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는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리고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한테 사실 결정권도 있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여성분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네. 여성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거. 우리는 그냥 돈만 보잖아요. 숫자만. 가격만 보고 요거 싸다. 아니요, 이렇게. 진짜 잘하시는 것 저거 같아요. 비싸다 아니에요, 비싸다 진짜. 이렇게. 우리는 직장인하고 부동산 투자를 주식처럼 하죠. 숫자만 보고. 동네가 좋고 안 좋고 모르겠고 여긴 싸다. 저희하고 결이 다르지만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요즘 이제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이제 노하우도 많이 쌓고 한 상태에서 요즘은 사실 예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하시잖아요. 이제 요즘은 그렇긴 하죠. 근데 요즘은 자체가 지금 규제가 많아서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네. 하지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생각 외로 많이 내려갔다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하나씩 매수는 하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곳에서 지금 반등이 좀 보이잖아요. 네, 네.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닥 따지기 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인들이랑 한 번씩은 또 가서 봐요. 실제로 그런지. 네. 네, 그래서 최근에도 친하게 지낸 지인분들하고 대구도 갔다 왔었거든요. 네, 대구에 갔더니 핫한 곳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달 반 사이에 한 1억 요 사이에 5천씩. 한 달 사이에. 1억 5천씩. 그러니까 5천씩 네, 네. 대구에서 네. 중구 많이 올랐지. 대장 이런 애들이 네, 지금 네. 거래 많이 돼가지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항상 그 동네에 가면 입주장이 끝나가는 분위기인 맞아요. 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데 가게 되면 2년차, 4년차 아파트들이 한 번 꺾였기 때문에 대구 자체가 많이 꺾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 꺾인 것보다는 심리가 굉장히 무서운 맞아요. 상태였기 네, 때문에 네. 많이 꺾인 그런 곳들을 가서 보면 실제로 하락폭이 너무 커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와. 전화 받으신.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장에 가봐야 좀 느끼는. 맞아요. 거죠. 이게 네. 우리 시계열이나 안 보여요. 안 네이버의 보여요. 부동산에는 안 좀 보이는. 늦지. 안 보여요. 네, 그렇죠. 안 맞아요. 보이던데 네. 울산의 GST자이라고 입주장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입주장. 걔네들도 타이밍이 좋아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1월에 입주장이었던 애들은 굉장히 하락을 못 견뎠어요. 못 견뎠죠. 투자자들이 네. 또 많이 던지기도 했고 역전세도 그래서 많이 맞아서. 네, 역전세 때문에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전세를 못 맞추니까 왜 우리가 작년에 금리가 갑자기 너무 올랐잖아요. 네. 오르다 보니까 전세값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가격을 싸게 해도 안 들어와. 맞아요. 전세 네. 맞아요. 수요 전세 자체가 자체를 없어. 안 해. 네, 그래서 차라리 월세 작년에 살아버리고. 맞아요. 네, 네. 작년 그래서 12월에서 2, 3월까지 입주장했던 단지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락폭도 너무 컸고. 하락폭도 너무 컸고. 저는 이제 부산 쪽에 그런 입주장하는 애를 이제 월세와 그 대출로 세팅을 해서 돈을 얼마 안 들여서 등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얘네는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돈이 있었다면
이제 이렇게 투자를 12월, 1월 정도 자기가 입주장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감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때 마피를 샀어도 그렇죠? 원래 사람의 심리 그렇잖아요. 그쵸. 마피였던 애가 마피 3천에 샀는데 마피 1,000에 팔아. 그러면 사는 사람은 싸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팔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치. 네. 그런 용기만 있었더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지금 입주장에 다 플러스 P로 들어와서 플러스 6천, 7천씩 거래가 되거든요. 지웰이요? 오, 그럼요. 와. 네. 반등폭이 많이 했네. 엄청나죠. 그게 네. 전세가 올라와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약간 우선 12월보다 심리가 좋아졌어요. 심리가 좋아졌어. 심리가 네. 좋아지고 금리는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음. 하지만 금리가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분양권 자체가 그 실수요가 얼마나 버텨주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버틸 맞아.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가 생각보다 실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직주 근접에 맞아요. 대한 수요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필요했던 동네였고 동구에는 별로 진짜 새 없어. 아파트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입주장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기회가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오늘 끝날 것처럼 하지만 어디선가는 또 돈 벌 맞아요.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하면 정말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마르지 않는 삶인가? 아, 네, 그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네, 거죠. 저도 같은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게 수도권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네네. 전국 부동산이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네, 맞아요. 쳐다보다 보면 네. 분명히 싸게 나오는 데들이 네, 있어. 네, 네. 그런 애들은 사놓고 네, 기다렸다가 네, 맞아요. 또 네. 이제 팔고. 네, 네, 앞에 맞아요. 또 좋은 말씀하셨던 게 마피 3천에 사서 네네. 마피 1,000에만 팔아도 2천 수익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싸게만 사면 맞아요. 네. 어떻게든 맞아요. 싸게만 네. 사면 수익이 난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주의라서 네. 저는 쫄보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고점에서 사는 거는 싫어하고 어떻게든 싸게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쫄보. 거죠. 네. 쫄보지 쫄보. 이게 고점에서 안 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적정한 가격에 분석을 잘하고 사는 아이들은 쉽게 버리질 않아요. 네, 어떻게 하든지 걔네를 가져가는 게 가져가죠. 있죠. 네, 네. 네.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지만 않으면 좋은 것 맞아. 같아요. 네. 네. 기회가 항상 있고 네. 그리고 뭐 굳이 갭 투자 아니라도 분양권도 수익이 날 수 있고 재개발도 날 수 있고 재건축도 날 수 있고 이건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꼭 내일 못 사면 오늘 못 사면 끝날 것처럼 나한테 기회가 맞아. 없을 것처럼 하면 안 되고 항상 공부하고 있고 항상 지역 보고 있고 관심 있는데 내가 이거를 사면 좋을까 안 좋을까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기회가 항상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내일 사야 되는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네.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 네. 근데 네. 그게 갑자기 뚝 하고 나오냐고요. 그러면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그치. 아 이거 안 사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고점에 다 사버리는데 맞아요. 보통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봐. 안 사도 돼. 네. 지금 안 사도 돼. 그냥 계속 보다가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이거 뭐지? 싼데? 그런 게 딱 갑자기 맞아요. 딱 온다고.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사고. 그러면 조급할 게 없어서 진짜 말씀하신 그리고 것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무조건 사야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의 상태는 잘 안 보고 그리고 매물 딱 하나만 봐. 그러고는 그 매물을 내가 무조건 사야겠어. 마음까지 먹는 거죠. 그 매물이 없어지면 더 오른 게 나오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또 급해.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나한테 옵션이 많아야 돼. 여기 살 수도 있고 저기 살 수도 맞아요. 있고 옵션이 많아. 네, 그러면은 맞아요. 이거 트라이 해봤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 아니네? 버려? 그럼 다른 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버려? 또 다른 맞아요. 데. 네, 맞아요.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진짜 좋은 투자를 말씀이신 하면 것 같아요. 네. 싼 거를 좋다. 항상 고를 수가 있. 근데 살 수가 있지. 미담님한테 제가 지금 방금 서운한 게 있네요. 네.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안 해줬습니까? 왜? 왜 이제서야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도움이 되려고 나왔는데 이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사실 투자하기는 좋지 않으니까 네. 아주 활발하게 하진 않지만 네네네. 그래도 꾸준히 보면서 그럼요. 싼 거 네. 나오면 산다. 네. 저도 네. 올해만 2개 질렀어요. 대단하십니다. 싸게 나오더라고요. 아. 싸게 나오는 건 사야지. 네. 그러고 묻어놓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경험을 쌓는 거의 일종이잖아요. 막 소름 돋아. 그렇죠. 한번 내가 예를 들어 수익을 본 게 자기한테 맞는 투자일 수 있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투자를 놓지 말고 그거랑 비슷한 게 그 동네에 또 나오면 또 해보는 거예요. 맞아.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방역 네. 앞에 있는 삼성그린코아를 팔았을 때 걔와 비슷한 애를 아산에 또 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이것도 왜
특이하죠. 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아 왜? 그래요? 네. 아니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네. 결국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다. 그쵸. 내가 공부한 대단지의 구축, 그다음 사람들 살기 좋은 여기에 한번 투자를 했다면 다른 지역에도 그 비슷한 유행이 있어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거기가 일단은 첫 번째 내가 투자 검토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이면 네, 네. 내가 한번 경험해본 네, 거니까. 네, 네, 네. 아니면 뭐 재건축도 비슷할 수 네, 있죠. 네, 네. 재건축도 아직 재건축이 막 활발하지 않은 곳인데 재건축에 내가 들어갔더니 동네가 이렇게 바뀌네? 한번 경험을 해봤어. 다른 지역에도 그런 애가 또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경험치를 계속 맞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복사해서 맞아요. 붙여넣기.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산 지역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을 다 알게 돼요. 결국에. 맞아. 아 맞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를 꼽는다고 하는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보게 돼요. 그냥 맞아요. 자연스럽게. 네. 왜냐면 내 집이 잘 있나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럼요. 거기서부터 맞아요. 시작이야. 그럼 그럼요. 옆에 단지는 올랐나? 이렇게 보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러면서도 더 하급지까지 보면서 더 싼 건 없나? 이 동네에 더 싼 건 없나? 이렇게. 이게 사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이 사보는 것도 이미 미담님이 이제 없던 시절에 그렇게 사서 경험치를 쌓았잖아요. 네, 네, 네. 지금은 사실 갭이 워낙 크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한 번에 많은 돈을 태워야 되는 부담이 있긴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태워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네. 잘못됐을 경우에는 맞아요. 또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정민님도 딱 그 얘기네요. 맞아요. 지금은 갭도 크고 네. 초보가 힘든 시기라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모르겠다. 네. 이랬을 때 좀 해줄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분양시장이 움직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갭을 가지고 리스크 있게 하지 말고 자기 경험치를 높이려면 이 동네에서 어떤 게 분양을 해서 그게 지금 얼마의 가격에 가는지 그 정도도 계속 알면서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갔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부담스러워. 네, 굉장히 힘들고 그걸 못 견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에 그 사람들 중에 보면 고점에 많이 사서 돈이 많이 태워진 사람들이 많이 던져버렸죠. 네, 많이 던졌어요. 너무 네. 안타까워. 투자는 갭 투자가 다는 아니니까. 지금은 솔직히 수도권 전체가 거의 신축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에 대한 분양권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3천에 샀었더라면 우리가 아마 자기 돈 1,500만 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4, 그렇죠. 5천에 분양가씩 풀어보니까 그 정도만 들여도 돈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 그러네. 그렇죠. 지웰이 네, 그럼요. 거의 한 그러니까 5억 정도에 5억 좀 안 되게 분양했었죠. 아, 네, 4억 중반에 분양을 맞아요. 했었고, 네. 10% 들어간 거니까 다였는데. 그러면 진짜 1,500이네. 네, 그럼요. 1,500 정도만 1,500에 들여서. 1,000만 원만 올라도 그럼요. 네. 와. 확실히 입주 물량이 많이 없는 동네가 지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 얘기 네. 잘 듣고 계시죠? 요런 얘기 네. 꼭 새겨 들어 주셔서 그래서 공급이 없는 쪽 결국에 네. 이제 공급이 전세가가 점점 올라오면서 줄어드는, 네, 그런 전세가가 쪽으로. 올라오면서 매매가도 네, 같이 네, 올라갈 네, 수 있는 네, 그런 네, 데를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건 너무 큰데요. 네, 전망. 저는 지역적으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번처럼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하락폭이 컸던 데는 사도 후회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솔직히 말하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공감합니다. 올랐었고요. 너무 네, 많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저희도 이게 맞아라는 느낌이 맞아. 들을 정도여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많이 했어요. 2016년에서 18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맞아요. 네. 요 정도 그래 괜찮은데. 네, 상승장이야. 맞아요. 근데 네. 18년 그때부터는 거의 이거 19년, 뭐야? 20년, 21년 초까지 네. 진짜 로켓 발사식으로 네, 올라버렸죠. 맞아요. 너무 예. 놀랐어요. 그것도 그래서. 전국이 다 한 번에 올랐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게 비정상. 그게 네, 비정상.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1억 5천짜리 집이 2년 뒤에 1억 7, 8천이 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이었지 지금처럼 뭐 1억 7천짜리 집이 3억 4천이 된다든지 이런 건 난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품이 빠졌다고 봐요. 서브프라임이나 뭐 IMF 시절이나 보면 항상 고점 대시 30 몇 프로 정도까지는 빠졌던 네,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마 요번에 금리 오르고 분위기가 싸해질 때 아마 거의 30%대에서 30점 몇 프로, 그러니까 30에서 40% 정도가 빠졌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아주 네, 짧은 네. 시간에. 네네네. 지금은 진짜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꼭 집을 사야 맞아요. 되는 네, 장이야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투자로는
취득세에 대한 허들을 넘을 수 있으면 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취득세를 계산했을 때 과연 그만큼 자기 투자 대비 벌 돈이 보이냐? 이게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고점까지 오르기에는 빨리 오를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2008년도 서프라임 때는 다른 데 입주가 많아가지고 2008년에 잠실 네, 싹 다 입주하고 그리고 강남도 반포자이랑 또 2009년에 레미안 퍼스티지 입주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대단지잖아요. 같이 꺾인 거죠. 서브프라임도 맞고 그다음에 입주도 터지고 그래서 걔네는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서울의 입주량이 많이 없어요. 너무 적죠. 너무 적죠. 서울에 전세가 몇 개 정도 있는지를 단지별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전세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전세가 너무 많이 줄어서 이 정도면 전세가율 자체가 옛날에 그 2008년도에 그렇게 막 꺾일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대까지도 내려갔어요. 전세가율이? 네, 전세가율이. 근데 지금은 50% 거의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이나 전체적으로 전세가율이 70%가 넘게 되면 다시 투자의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 그런 걸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전세가율 50%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평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보다 오르면 전세가율이 좀 높다. 그리고 전세가율 70% 이 정도 오르면 진짜 많이 붙었으니까 그러면은 전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 올려주느니 내 집 사버리겠어.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서울은 정말 공급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전세 매물 없어지는 것도 기울기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정말 급격하게 없어지죠. 급격하게 매매는 안 없어지고 있는데 전세는 급격하게 없어지고 있어서 이러면은 전세가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전세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바닥 다지기 저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언제 갑자기 심리가 또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저 생각에는 서울로 진짜 투자를 하거나 입성을 해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아직 매매 거래는 안 된 상태에서 전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전세가 오르고 있는 게 보이면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뭐 최바닥은 아니겠죠. 이미 좀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래도 살만하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굉장히 신축 아파트 위주로만 거래가 됐지 맞습니다. 서울도 구축은 아직은 온기가 오지 않았어요. 진짜 오래된 아파트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신축만 보니까 다 그런데 근데 뭐 신축도 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전형적으로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사다 보니까 실거주 하는 분들은 한 번 사면 한 10년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 20년 된 집을 사기는 부담되지. 그래서 신축 위주로 보고 있고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싼 거 사야 되니까 그럼요. 안 오른 거, 투자금 적은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어차피 여기에 내가 10년 동안 보유할 마음도 없어. 2년 있다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20년 된 거 사도 22살 먹어서 파는 거지. 맞아요. 미담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뭐 부동산 딴 거 없이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지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시장일 수도 있고, 사실 미담님은 오랫동안 투자하셔서 이미 자산을 어느 정도 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묻어놓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나 여력이 있어서 아마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다. 오늘 얘기한 게 그냥 작지만 꾸준하게 본다.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싸다 싶으면 확인하고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조급해할 필요 없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딱 이런 얘기만 해주셔도 역사는 진짜. 반복되잖아요. 그럼요. 진짜 진리에 진리. 아까 그 30% 떨어지더라 이거도 그러니까 저도 30% 떨어지더라는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항상 30%대가 떨어지면은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치. 이번에는 진짜 반토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쉽게 못 움직여요. 무서워요. 그렇게 막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되게 무섭죠. 그때 이제 사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좀 용기가 생기지. 아까 얘기하신 30%라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과거에 보니까 30% 떨어지고 거기서부터는 반등을 하더라. 이런 게 어찌 보면 좀 용기를 얻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요건 약간 마음의 위안? 하락장에서도 살 수 있는 약간 용기? 이런 걸 주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도 바닥은 몰라요. 바닥에서 산다는 욕심은 버리셔야 돼요. 네. 내가 최저가에 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위너더라고요. 너무 내가 내 진짜 싸게 사야지, 나 진짜 바닥에 사야지 그러면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러다가 한두 개씩 막 이렇게 올라버리면 못 조급해. 사요. 또 그치, 과거 가격을 아니까. 네, 가격을 아니까. 지금 저희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네, 네. 올랐는데 괜찮을까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30% 이상 넘게 빠진 데는 아직 30% 회복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거기서 한 뭐 몇천 정도 오르는 거는 감안하고 사도 된다. 그렇지 그치.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들어요. 지금보다 빠질 수도 있어. 하지만 네, 맞아요. 지금보다 빠질 확률보다 네, 네. 오를 확률이 높고 네, 맞아요. 빠져도 뭐 1, 2천 빠지겠지. 네, 맞아요. 근데 네. 오르면 한 5천 오르겠지. 그러면 사야지. 네.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가요? 근데 아직도 좀밖에 안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스토리 풀기 시작하면 이거 뭐 연재 한 10방 해야 되겠네. 아니야. 제가 오늘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무슨 막 이래요. 근데 이미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이분이 투자를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공까지도 가득 차 있는지는 정말 몰랐는데 막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투자를 시작할 때 그런 좋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정보를 저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마인드가 되면서 사야겠다. 그 카페에서 글 보다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말이에요. 자기 한난지만 알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아 맞아.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렇지. 내가 이 단지를 너무 잘 알면 이 단지에 갭 투자장이 왔을 때 여기서 그냥 10개, 20개를 사면 되는데 그치. 왜 우리는 쓸데없이 돌아다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이게 좋다, 뭐 저게 좋다, 이게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그냥 자기 동네에서만 사고 팔고만 해도 평생 그쵸. 먹고 사는 거예요. 웬만한 직장인들 이상의 수익을 네, 올릴 수 있죠. 맞아요. 네. 처음부터 나는 오면 10개 사야지. 이거 안 돼. 아니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처음에 분석을 먼저 시작하고 경험을 해봐야 돼. 네. 한 개 샀을 때 그렇지.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하네. 네. 그럼 요런 게 몇 번 쌓이면은 어디 딱 갔을 때 감이 딱 왔을 때 이번엔 맞나 보다. 그렇지. 지금 미담님도 말씀하시는 게 적어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의 내공을 가지고 네.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지. 네, 2013년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하나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럴 필요는 없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좀 새기고 있으면 내가 하나만 제대로 분석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만 있어도 좀 조급함이 없어지지 근데 않을까? 지금 비교제 많으니까 2개는 사셔야죠. 2개는. 3개. 아니 2개. 3개까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2개. 2개는, 그래서 두 제가 개까지 합시다. 예전에 그 친한 동생이 분양권 당첨이 됐는데 필로티 집을 가고 싶다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럼 그냥 필리토를 하나 사라 그랬어요. 그 분양권을. 네. 나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하나로는 절대 부자 될 수 없다. 하나는 더 사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자기 집 하나, 투자용 하나. 그럼요. 같이 오르면 내 집의 밑은 제가 갚아준다. 뭐 이런 마인드. 한 채로는 절대 상급지 못 갈아탄다.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노동소득으로 얻는 거 해봐야 맞아요. 상급지는 그거보다 더 올라버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어디선가에 돈을 얻어와야 되는데 네. 그럼 어디서 얻어? 투자해서 얻어와야 돼. 그래서 무조건 2채는 갖고 와야 된다. 맞아요. 네, 맞아요. 한 채 살고 있고 네. 나머지 한 채 팔아서 수익 난 걸로 그 다음에 뭐 월급 모은 거 합쳐서 상급지 비과세로 한번 옮기고 거기서 또 투자하고. 네. 그게 제일 좋은 이상적인 투자 그쵸. 방법이죠. 네. 사실 뭐 내가 돈 벌어서 옮기면 제일 좋은데 맞아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월급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맞아요. 네.